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크루즈 유람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내 크루즈 운항은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인 국내에서도 승객 입출항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국제 크루즈 유람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전체 탑승객의 20%가량인 7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국제 크루즈선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목적지 없는 크루즈 상품이 출시되고 일본에서는 올해 4월 국제 크루즈 유람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거치거나 백신 접종을 해야 크루즈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운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선 모객은 물론이고 기항마저 불가능해 올해 속초항에 들어온 18항차의 기항 신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방역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선사 쪽에 좀 불리한 환경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이 타지 않습니까? 해운은 지금 물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3월부터 동해항에서 운항을 재개한 한러일 국제 여객선도 승객 없이 화물만 수송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나 국제 여객 항로 운영사들은 공항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갖춰져 여객 수송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언제 완료될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 여객선의 승객 탑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알펜시아가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화하는 움직임마저 보이자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20일 강원도 개발공사와 KH 강원개발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7,115억 원에 파는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완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합과 특혜, 헐값 매각 의혹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강원도판 화천대유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전형적인 입찰 담합이자 도유지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야당격인 국민의힘 의원은 KH그룹 내 자회사끼리 미뤄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입찰에 참가한 KH강원개발 외 나머지 한 기업이 KH그룹에 관련된 회사라는 강원도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이 있는 만큼 입찰 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적 득실 계산하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왔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자마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강원도 개발공사 노조도 나섰습니다. 노조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알펜시아 매각을 폄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알펜시아 낙찰 기업을 근거 없는 의혹과 의심만으로 특정 정당과 일부 단체에서 배척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어느 기업이 이 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은 지난 9월 초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찰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펜시아 매각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LNG 발전소 유치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변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주민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는데요. 우리 동네로 오는 걸 꺼리는 주민 심리를 한전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시가지입니다.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한전과 평창군 3개 면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 상생발전 협의체가 최근 변전소 건립 후보지로 대화면 대합 8리를 최종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변전소 건립이 예정된 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던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유치가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도 주민들은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라고 이렇게 경치존대 왔는데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번영회하고 같이 나가든지 또 동네 차원에서 나가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책 우리가 해야 되죠. 상생협의체 결정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당초 3개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대합할리 한 곳을 콕 집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자연환경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한전이 멋대로 후보지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내 집 앞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를 이용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내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반대 측의 의견도 들어야지. 이거는 지금 한전에서 선정한 위원들 아니냐. 그 지역의 후보지의 지역의 주민들이 선정한 위원들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한전 꽁투가시 한 것뿐이 더 돼요 지금. 한전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생협의체 뒤에 숨고 변전소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송전탑은 빼놓고 진행하는 등 한전의 추진 방식이 공기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이면 거리의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에 악취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낙과 시기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가로수를 해치지 않으면서 악취는 줄일 수 있는 묘수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주요 거리마다 빼곡히 들어선 은행나무. 나무 밑에는 떨어진 은행 열매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행인이 밟아 으깨진 열매에선 은행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치, 은행 떨어져서 일단 냄새 나고요. 또 거리에 떨어지니까 밟아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좀 치워줬으면 좋은데. 대로변에선 악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은행을 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노란 은행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한 나무에서만 10kg의 은행이 수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을 들어 고온이 지속되면서 열매가 어느 해보다 빨리 숙성돼 떨어졌고 악취와의 전쟁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인 원주시는 전체 가로수 3만 5천 주 가운데 9,400주, 26%를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매년 가지치기를 하거나 인력을 동원해 제거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열매 억제제 개발에도 나서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시목인 은행나무를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 다른 수종을 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그런 데는 이제 민원이 많고 이제 그 보행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 있는 은행나무를 저희가 다른 곳에 이식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는. 하지만 은행나무는 자동차 매연에 잘 견뎌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도로변 가로수로 훌륭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진동 수확기까지 동원해 열매를 털거나 주민 채취 기관을 운영하는 등 가로수를 없애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원주 시목인 은행나무가 도심 속 애물단지가 아닌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묘수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내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296세대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12월 이래 월별 미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수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행복 더하기 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원 학부모회와 유천초를 지키고 싶은 학부모 모임 등은 어제 강릉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초등학교의 행복 더하기 학교 지정 취소 결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 교육청에 지정 취소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5월 온라인 설문으로 교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제를 인지해 감사를 벌였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공모 교장의 중도 사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지정 취소가 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칙안 개정은 사전에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여고생 1명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또 여고생 등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20대와 대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일당은 평창에 사는 50대 피해자 A씨에게 기존 대출금 3천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지난달 30일 집 앞에 찾아와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일당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권유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미래가치 생명농업, 행복실현 강원농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어제부터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새청사는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28헥타르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었으며 본관과 연구동 등 59개 동의 건물과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험 연구 포장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새청사 개청식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 관광둘의 신규 주민사업체 143곳을 선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둘의 사업은 주민 공동체의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398개가 참가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퀼트 이야기, 백년 방앗간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강릉 구도심 일대 야경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강릉 문화재 야행이 7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지역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2022년도 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68건을 신청해 45개 사업이 선정됐고 강릉 문화재 야행은 2016년부터 7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6억 원을 합해 10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2021 강릉 문화재 야행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강릉 대도호부 관화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춘천 문화재 야행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돼 도내에서는 2곳이 선정됐습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1 원주 국제 걷기 축제와 산속길 걷기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어지는 2차례 연휴에 행락객 증가로 방역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두 행사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